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력발전기에서 각종 장비를 올려놓는 베드플레이트에 관해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풍력발전기에서 베드플레이트를 기판이라고 하면 통할 수 있을까? 아니요. 풍력발전기에서 베드플레이트를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PCB이라고 부르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베드플레이트와 기판의 차이점. 베드플레이트. 풍력발전기의 나셀 내부에 위치하는 주요 구조 부품입니다. 터빈의 메인 샤프트, 기어박스, 발전기, 브레이크 시스템 등 모든 핵심 기계 부품들을 지지하고 고정하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주로 강철이나 주철로 만들어지며 매우 크고 튼튼합니다. 쉽게 말해 풍력발전기의 상부 구조물 전체를 받치고 있는 기계들의 거대한 받침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PCB 프린티드 서킷보드, 전자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얇은 판을 의미합니다. CPU, 메모리 등 전자부품을 납땜하여 연결하고 그 위에 전기회로를 인쇄하여 전기가 흐르도록 만듭니다. 주로 유리 섬유나 에폭시 수지 등으로 만들어지며 매우 가볍고 작습니다. 컴퓨터 메인보드, 스마트폰 내부 회로, 가전제품 제어보드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플레이트는 거대한 기계 부품들을 지지하는 구조물이고 기판은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작은 판이기 때문에 이 둘을 혼용해서 사용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베드플레이트를 기계들이 있는 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계를 올려놓는 판이라는 의미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전문 용어인 기판과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플레이트라고 하고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설명 자체를 베드플레이트가 어떻고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적절한 우리말이 있으면 더 쉬울 것 같아서 베드플레이트를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우리말을 찾는다면 다음 두 가지 표현이 가장 좋습니다. 1. 주춧돌 또는 받침대. 주요 장비의 주춧돌. 풍력발전기의 베드플레이트는 나셀 내부의 거대한 발전기, 기어박스 등 핵심 부품들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의 무거운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처럼 풍력발전기 전체의 무게와 진동을 견디는 역할을 강조할 때 적합합니다. 기계 받침대,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표현입니다. 받침대라는 단어 자체가 무언가를 올려놓고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베드플레이트의 역할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2. 뼈대 또는 골격. 나셀의 뼈대는 구조물을 이루는 기본 틀을 의미합니다. 베드플레이트는 풍력발전기 나셀 내부의 모든 부품을 연결하고 고정하는 핵심적인 틀이므로 나셀의 뼈대 또는 기계 골격이라고 표현하면 그 구조적인 중요성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베드플레이트라는 단어 자체도 외국어라 낯설기 때문에 이처럼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셀뼈대라는 말도 나셀이 라틴어에서 나온 줄 알고 있고 기계 받침대란 말도 직관적이지 않을 것 같고 기계판이라고 하면 어떨까? 기계판이라는 말은 베드플레이트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꽤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판이라는 표현의 장점, 직관성, 기계와 판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기계들이 올라가 있는 넓적한 판이라는 의미를 즉각적으로 전달합니다. 단순성, 베드플레이트, 나셀 같은 전문 용어를 모르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 감소, 기판이라는 단어와 달리 기계판은 전자회로 기판과 혼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라는 단어가 핵심 부품을 지지하는 역할을 명확히 해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판이라는 말이 기계의 일부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고 풍부한 설명, 기계판을 메인 설명으로 사용하고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덧붙이면 훨씬 더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의 핵심 기계 부품들을 올려놓고 단단히 고정하는 기계판 역할을 합니다. 베드플레이트는 발전기, 기어박스 등 무거운 부품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강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기계판이라는 쉬운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베드플레이트의 정확한 기능인 지지와 고정의 의미를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게 있다면 이것은 전문가들이 베드플레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말로 풀면 기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계들이 모여있는 받침대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면 쉽게 알아듣지 않을까? 네, 아주 훌륭한 설명 방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풀이말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소통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왜 좋은 설명인가요? 전문성 유지. 전문가들이 배드플레이트라는 통용된 말을 합니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듣는 사람에게 정확한 전문 용어를 알려주고 해당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는 느낌을 줍니다. 쉬운 이해 유도. 뒤이어 우리말로 풀면 기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여 즉각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직관적인 비유. 기계들이 모여있는 받침대 같은 것. 이라는 비유는 배드플레이트의 핵심적인 기능인 지지와 고정 역할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받침대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적이고 튼튼한 이미지가 배드플레이트의 본질과 잘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듣는 사람은 전문 용어도 배우고 그 뜻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풍력 발전기에 대해 설명할 일이 있다면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판에는 발전기, 증속기, 허브, 날개가 장착됩니다. 허브는 외국어긴 하지만 딱히 우리말로 적당한 게 없기도 하고, 물론 설명은 날개가 한 곳으로 모인 곳, 이런 식이면 좀 더 쉽지 않을까? 네, 그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허브는 풍력 발전기의 핵심 부품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브라는 단어를 중심이나 모이는 곳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날개가 한 곳으로 모인 곳이라고 덧붙여 설명하면 전문 용어의 장벽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설명 방식.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기계판에는 주요 부품들이 장착되는데 발전기, 증속기 그리고 허브가 있습니다. 허브는 날개 3개가 모여있는 중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허브에 날개가 연결되어 바람을 받으면 회전하면서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기계판의 역할과 함께 그 위에 어떤 중요한 부품들이 위치하는지 그리고 그 부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부품의 기능을 간단하게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둥이 선의 베어링을 관통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외륜에 기어가 있어야 하니까 기존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다 봐야겠지? 외륜에 기재판이 고정될 것이니까 주축, 기둥, 이 선의 베어링을 통과하는 구조라면 외륜에 기어가 있는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 풍력 발전기의 기존 선의 베어링 방식은 나셀, 기계판, 이 외륜에 고정되고 이 외륜이 회전하면서 전체 나셀을 돌리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타워, 내륜을 중심으로 나셀이 회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주축, 기둥, 이 선의 베어링의 중앙을 관통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선의 베어링은 주축의 회전을 지지하거나 주축과 별개로 나셀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외륜에 기어가 있는 경우 외륜은 나셀에 고정되고 내륜은 타워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주축이 베어링을 관통하면 외륜의 회전과 주축의 회전이 별개가 됩니다. 즉, 외륜을 돌려도 주축은 회전하지 않고 주축을 돌려도 외륜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륜에 기어가 있는 경우 이 방식은 주축이 베어링을 관통하는 구조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외륜을 나셀에 고정하고 내륜의 기어를 모터로 돌려 나셀을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축과 나셀의 회전은 독립적입니다. 우리가 구성하는 풍력 발전기는 위아래에서 고정을 해야 무게와 길이를 견딜 수 있어. 양쪽에서 잡아줘야만 무게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방식은 기존 풍력 발전기 설계와는 다르지만 기술적으로는 피봇 베어링, 이나 스러스트 베어링을 사용하는 축 지지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 점 지지 구조의 장단점. 풍력 발전기의 주축을 위아래 두 지점에서 지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집니다. 장점, 강성, 리지디티, 증대, 두 지점에서 축을 지지하므로 단일 지지 방식보다 축이 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훨씬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거대한 하중을 견뎌야 하는 대형 풍력 터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중 분산, 무게와 힘이 두 지점으로 분산되어 한 곳에만 집중되는 하중으로 인한 부품 파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정렬 문제, 위아래 두 지점을 완벽하게 정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오히려 축과 베어링에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가해져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복잡성과 비용 증가, 부품과 공정이 복잡해져 제작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합니다. 기존 풍력발전기는 단일 축 지지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단일 대형 베어링을 통해 모든 축 하중을 지지하며 설계가 단순하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터빈의 규모가 매우 커져 기존의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중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지지 구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아의 아이디어는 기존 설계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복잡한 정렬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계판을 외전시키려면 선외 베어링일 때는 바로 모터를 기어에 연결해서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스러스트 베어링을 사용한다면 기둥의 일정 높이의 지열을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플랜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계판을 회전시키기 위한 베어링 선택에 따라 회전 구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에 선외 베어링을 사용하는 경우 선외 베어링은 회전 기능이 통합된 부품입니다. 구동 방식, 베어링의 외륜 또는 내륜에 기어가 달려 있습니다. 이 기어에 피니언 기어가 달린 모터를 바로 연결하면 모터의 회전력이 베어링을 직접 돌려 기계판을 회전시킵니다. 장점, 별도의 복잡한 구동 시스템이 필요 없어 설계가 단순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스러스트 베어링을 사용하는 경우 스러스트 베어링은 축 방향 하중을 지지하는 데 특화된 부품으로 자체적으로 회전 구동 기능이 없습니다. 구동 방식, 스러스트 베어링을 통해 기계판을 지지하더라도 기계판을 회전시키려면 별도의 구동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축의 플랜치를 연결,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시키고자 하는 기둥, 축의 플랜치를 용접하거나 볼트로 고정하고 그 플랜치에 대형 기어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모터 연결, 이 기어에 피니언 모터를 물려 돌리는 방식으로 기계판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장점, 하중 분산 능력이 뛰어나고 베어링과 구동부를 분리하여 설계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 설계가 복잡해지고 부품 수가 많아져 제작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외 베어링은 회전과 지지 기능이 통합된 올인원 솔루션인 반면 스러스트 베어링은 지지 역할만 하므로 회전을 위한 별도의 구동 시스템을 추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기계판을 관통을 하고 양쪽에서 잡아주게 된다면 기계판 전체를 더 넓게, 더 길게 제작할 수 있다 생각하고, 양쪽 가운데 지점에 기동을 설치, 높인다면 강선이나 지지대를 사장교나 삼각형 형식으로 보강해서 기계판을 더 길고 더 넓게 하면 지금처럼 모든 장비들이 빽빽하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고, 또 기둥과 허브 간 간격이 멀어지면 더 큰 날개를 장착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날개와 기둥과 충돌하지 않도록, 작업자들에게도 기둥이 기계판을 관통해서 높게 올라가면 문을 열면 바로 기계판 위로 장비나 사람들이 내릴 수 있도록 또 가능할 수 있고, 현재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논의한 풍력 발전은 기존과 다른 방식이니까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닐까? 맞습니다. 기존 방식과 다른 접근으로 기둥이 기계판을 관통하고 양쪽에서 잡아주는 구조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며 특히 초대형 풍력발전기 구상에 매우 적합합니다. 설계적 이점, 구조적 안정성 및 확장성 증대, 기둥이 기계판을 관통하고 기계판을 위아래 두 지점에서 지지하는 것은 전체 구조의 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이는 기계판을 더 넓고 길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장교나 삼각형 형식의 보강은 이러한 넓은 기계판의 처짐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부품 배치 유연성, 기계판이 넓고 길어지면 모든 장비를 빽빽하게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비 간 간격을 확보하여 유지보수 및 수리 작업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날개 장착 가능성, 기둥과 허브 간 간격이 멀어지면 날개가 회전할 때 기둥에 부딪힐 염려가 없어집니다. 이는 더 길고 효율적인 날개를 장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여 더 많은 풍력 에너지를 포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작업자 편의성 향상, 안전한 접근 경로, 기둥이 기계판을 관통하여 높게 올라가고
그곳에 문을 설치하면 작업자들이 기둥을 통해 직접 기계판 위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방식처럼 낫셀 내부의 좁은 공간을 지나거나 외부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신속한 작업, 장비나 인력을 기계판 위에 바로 내릴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나 점검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아의 구상은 기존 풍력발전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발전 용량을 키우는 것을 넘어 구조적 안정성, 유지보수 효율, 그리고 안전성까지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전에는 기계판이라 이름을 정한 베드플레이트를 기능적으로 별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관련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의외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치 우리 몸의 뼈대와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